피부 증상으로 오셨는데 가끔씩은 피부 약을 안 쓸 때도 있어요. 피부 치료를 안 하고 면역을 끌어올리는 치료만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설명한의원 대표원장 안지명입니다. 설명한의원 인천점 원장 김정진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역. 면역이란 단어는 되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식품에도 나오고 뭐 약에도 나오고 그렇죠. 한약에도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면역이란 단어를 되게 포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이 생각하는 면역은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성벽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벽. 우리 몸이 성벽에 둘러싸여서 밖에 있는, 예를 들면 바이러스나 세균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성벽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성벽이 낮아지는 순간 면역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소한 바이러스나 사소한 세균에도 침범을 당해서 염증 질환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성벽이 높으니까 괜찮다가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떨어지는 순간에 감기가 쉽게 걸린달지, 많이 유행했던 코로나에 걸린달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떠오르는데요. 정말 딱 맞는 설명이신 게, 요즘에 면역이 대장이랑 관련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장 상태가 면역과 너무 큰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현장에서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장은 장세포 그리고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대장이 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노폐물들이나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아주는 선과 같은 역할을 대장벽이 해주고 있다. 근데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거는 그 장벽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왜 뚫리냐? 원인이 너무 많은데 1번은 음식입니다. 저는 300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밀가루, 설탕, 흰쌀, 과한 당들이 빠르게 들어오는 것들을 자꾸 노출받게 되면은 장에 구멍이 많이 뚫리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300을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유해균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장에 있는 유익균, 유해균 중에서 유익균들은 이 300에 별 관심이 없고, 유해균들은 이걸 되게 먹이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맞아요. 얘들이 들어오면 적군이 커지는 거죠. 나쁜 애들이 막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술, 담배도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스트레스랑 그런 불안이나 이런 멘탈적인 부분, 장벽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줄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많은 이제 유해한 환경들이 장에 구멍을 되게 많이 내고 있다. 네. 이 장에 구멍을 내면 성벽에 구멍이 뚫려서 적군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지 말아야 될 피 속이나 혈관이나 조직이나 이런 오장육부나 이런 데 침투가 되게 되면서 생기는 게 염증입니다. 그렇죠. 물론 면역이 뭐 다 100% 대장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대장의 성벽을 잘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대장이 튼튼하면 전염병에 좀 덜 걸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장내 환경이 좋으면 우리 몸의 면역의 80%가 완성된다고 하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채로 면역을 구성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다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면역이 안 좋아져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장에만 염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전반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존에 안 좋았던 곳이 더 나빠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무릎이 안 좋았던 분들은 무릎에 염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 피부 질환이 원래 있던 분들은 피부 쪽으로 뭐 여드름이 난달지 발진이 난달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염증이 있으면 4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한의학적으로 홍종열통이라고 하는데요. 홍은 붉어지는 거, 종은 붓는 거, 열은 열감, 통은 통증. 이 4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피부나 관절이나 근육이나 인대나 아니면 내장 쪽으로 여러 가지 염증 질환을 더 심하게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항상 설명드리는 자율신경 자체가 면역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뇌에서부터 척수 이어져서 우리 몸을 온몸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랑 면역을 따로 떼서 설명할 수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에 염증이 많다라는 거는 면역에 문제가 생겨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까 원장님이 4가지 말씀하셨던 홍종열통, 네. 내 몸 어딘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뭐 피부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막 후끈후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관절통이 올 수도 있고 복통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나는 지금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내 몸에 염증이 좀 발현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럴 때는 관리하셔야 된다. 그렇죠. 면역력을 올리는 치료를 받든 약을 먹든 네네. 생활을 바꾸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뭐 어떤 뭐 위기가 오더라도 내 몸이 강하면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참고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증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증상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환자가 오셨는데 피부 증상으로 오셨는데 가끔씩은 피부 약을 안 쓸 때도 있어요. 피부 치료를 안 하고 면역을 끌어올리는 치료만 했는데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염증이라는 게 면역만 끌어올리면 알아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면역이라는 게 이 시대엔 더 중요하고 면역이라는 거를 되게 세분화시켜서 연구하고 있는 게 또 한의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허라는 표현도 있고 그렇죠. 음허라는 표현도 있고 양허라는 표현도 있고 이게 뒤에 허자가 붙은 게 네. 우리 몸에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증상을 얘기하는 건데 한의학은 이걸 그냥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허, 양허, 음허 이런 식의 세분화된 구분을 하고 네. 거기에 해당하는 치료법들을 다 제시하고 각자 맞는 약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에 되게 집중하고 있고 충실하고 있는 학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한의사로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뭐 한의학적으로나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이 면역 네.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네.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면역이 좋아지려고 하면 저는 환자분들한테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전통적으로 하는 얘기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한다. 잘 자지 못하는데 면역력이 올라가서 아주 감기가 잘 낫고 코로나 안 걸리고 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보약 먹어서 면역 높이고 싶어요 하더라도 이분이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잠 잘 자게 하는 치료를 할 것이고요. 잘 못 드시면 잘 먹는 치료, 잘 못 싸면 싸게 하는 치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싸는 게 완성되면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 면역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이 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홍종, 열통, 붉어지고 붓고 열감이 들고 아파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소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환자분들께서는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 충분하고 건강한 식단, 대소변의 원활한 순환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떠오르는 거는 뜸이 떠오릅니다. 뜸. 복부에 왕뜸을 올리는 거. 이거를 보통 해드리면 하고 있으면 따뜻하고 좋으니까 좋아는 하시는데 이게 왜 좋은지는 잘 그렇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복부에 왕뜸을 뜨는 것은 대장의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대장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온습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안 마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나 술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게 또 습해져서 장이 어떻게 보면 썩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습도를 잘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온도를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대장은 온도가 떨어지면 기능이 다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온도를 적정 온도 이상으로 올려주는 게 대장 상태를 되게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뜸은 온습도를 둘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네. 예전에 한의학 의서에 보면 매일 뜸을 뜨는 사람은 장수한다. 뭐 뜸을 한 장 뜨면 수명이 하루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한의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게 뭔 소리야 했는데 이게 면역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는 왕뜸이 정말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면역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네. 우리가 그냥 면역력을 단순히 좋아지게 하는 약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에 기대기보다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집중해서 치료하고 있는 자율신경계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들이 네. 결국에는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고 이 면역이 좋아지면 나는 많은 알 수 없는 병들에 안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모든 걸 하나하나 잡아서 코로나는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뭐 엠폭스는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이런 걸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내 몸의 면역을 올리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주면 네네. 우리는 좋아질 수 있고 그것은 한의학이 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의사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면역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면역을 잘 올려줄 수 있는 전문가니까 네. 저희 또 열심히 공부해서 네. 사람들의 면역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